애미야, 결혼식에는 오지 말거라. 차라리 장사나 해서 돈이라도 벌어. 최말수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당에서 밴 음식 냄새에 살까지 뒤룩뒤룩 촌티나서 사돈이랑 손님들 보기 민망하구나. 우리 생각도 해줘야지. 21살 혼전 임신으로 시집와 25년간 7살 시동생의 등하교, 대학, 취업까지 25년간 모든 것을 책임진 김선영. 신혼집까지 마련해준 그 결혼식에서 그녀는 촌티난다며 창피하다고 결혼식에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신혼집 계약서에 적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며칠 뒤 그 집에서 쫓겨나 시댁으로 들어온 시동생 부부가 만들어낼 지옥을. 오늘의 사연 시작 전 듣고 계시는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댁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김선영은 혼인신고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최말순이 도장을 집어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하냐? 말순은 도장을 힘주어 찍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러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결혼식은 주례도 하객도 없이 동사무소 앞에서 끝났습니다. 선영은 시댁 대문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마당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인사해. 이 집 새 식구야. 내 형수다. 박민재가 공을 손에 들고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무릎을 굽히며 웃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형수라고 부르면 돼. 앞으로 잘 지내자. 민재는 대답 없이 다시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선영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따라와. 방 보여줄게. 여기서 살 거야. 선영은 말순을 따라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말순이 문지방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어휴, 애가 애를 낳네. 나 진짜 걱정된다. 너 살림은 할 줄 아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못하는 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어. 민재 학교 보내고 밥 챙기고 빨래하고 네가 해야 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순이 방을 나서며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다. 아침은 꼭 챙겨. 늦으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 학교 가야 돼요. 늦어요. 선영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세수하고 와. 밥은 지금 먹어야 해. 민재는 세수를 하고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반찬을 민재 앞에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먹어. 남기지 말고. 배고프면 수업 못 들어. 민재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도 같이 드세요. 혼자 하지 말고요. 선영은 민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선영이 물었습니다. 가방은 준비 다 했어? 민재가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그냥 두면 돼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와 책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갔다 올게요. 문 잠가요. 선영이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끝나면 바로 와. 민재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선영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빨래를 널다가 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말순이 마당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금방 괜찮아져요. 말순이 빨래 바구니를 들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야지. 애 낳기 전까지는 무리하지 마. 넘어지면 큰일이야. 선영은 빨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석 달 뒤 선영은 딸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민재가 아기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얘는 우리 집 아기예요? 이름 뭐예요? 선영이 아기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야. 박서연. 내 조카야. 민재가 손가락으로 아기 뺨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진짜 작다 울기만 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들은 원래 그래. 너도 이렇게 작았을 거야. 민재는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의 하루는 아기와 민재를 동시에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에는 민재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낸 뒤 서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 밥상을 차렸습니다. 밤에는 서연이 울 때마다 일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말수는 민재가 밥을 잘 먹는지만 물어볼 뿐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선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내일 소풍 가요. 도시락 꼭 싸주세요. 친구들 다 싸운대요. 선영이 서연을 눕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말해. 민재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계란말이요. 소시지도요. 김도국이요. 그리고 후식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새벽에 일어나서 해줄게. 걱정 말고 자. 다음 날 새벽 선영은 민재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민재가 도시락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와, 진짜 좋다. 고마워요, 형수님. 친구들 부러워할 거예요. 선영은 민재가 학교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선영은 민재의 등하교, 식사,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형수의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선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에게만 주어진 몫인지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선영은 백반집 주방에서 국을 저으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홀에서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이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네, 곧 나갑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주문 들어갑니다. 직원이 주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주문서를 받아들고 재빨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이제 46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32살이 되었고 딸 서연도 25살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10년 전부터 200반집을 운영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민재와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날짜도 봤어요. 말순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선영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그래.
날짜 잡았구나.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도 뭐 고생 많으셨죠. 말순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애미 왔네. 거기 앉아. 말할 거 있어.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민재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집은 못 정했어요. 유진이 쪽에서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말순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장가가는 사람이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유진이네 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선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애미야, 너희가 집 하나 딱 해줘. 민재 기죽이면 안 돼. 선영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요? 집을요? 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줘? 형 된 돌이라는 게 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말순이 선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좀은 무슨 좀이야. 너는 예단 예물 하나도 없이 들어왔잖아. 그때 우리가 다 받아줬어.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당연히 해줘야지. 말 길게 하지 마. 그날 밤 선영은 남편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민재 신혼집을 우리가 해주래. 정호가 티셔츠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선영이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쉬운 일이 아닌데.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절했다가 집안 뒤집힐까봐 민재도 우리 동생이긴 하니까.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호와 선영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개인이 집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역도 가깝습니다. 선영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정호가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바로 진행돼요. 정호는 선영을 돌아보았습니다. 선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정호와 선영의 명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순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민재가 떳떳하게 장가간다. 선영은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선영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 신혼집 우리가 마련해 준 거 맞아요? 선영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자취 계획은요? 취업 준비는요? 선영이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차례도 올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선영은 늘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민재의 학원비, 민재의 대학 등록금, 민재의 취업 준비. 그때마다 서연의 몫은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혼집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수도꼭지를 잠그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재와 말순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 20날이 좋대요.
예식장도 그날 비어 있대요. 말순이 달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로 하자. 너는 그날만 잘하면 돼. 선영은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는 형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열쇠가 민재에게 전달된 날 말순이 거실 탁자에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민재야, 이사는 언제 할 거냐? 날짜 딱 정해. 민재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요. 유진이랑 맞췄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제대로 정리해. 어설프게 하지 말고. 민재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 민재의 약혼녀 정유진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유진이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순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들어와. 유진은 선영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이시죠? 선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이 유진에게 반찬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유진이 젓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이네요. 민재가 유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혼집 가구는 언제 들여놓을까? 유진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보러 가자. 침대랑 소파는 이미 골라놨어. 말순이 국을 떠먹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가구는 새 걸로 사야지. 싸구려 쓰면 안 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선영은 밥을 먹으며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이 민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주방은 식기세척기 꼭 넣어. 귀찮은 거 싫어. 민재가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편한 게 먼저지.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결혼식은 어디서 해요? 민재가 서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쪽 예식장이야.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날짜는 정했어요? 유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20날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과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결혼 준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청첩장은 어떤 걸로 했냐? 민재가 가방에서 샘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말순이 청첩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깔끔하네. 좋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선영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결혼 준비로 기울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식장 계약서와 하객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명단을 집어들자 말순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 민재가 정리하는 중이야. 선영은 명단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말순이 부엌으로 돌아가며 덧붙였습니다. 정신없으니까 너는 밥만 제대로 차려. 다른 건 건들지 마. 선영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민재와 유진은 결혼 준비를 위해 외출했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가고 예물을 고르러 가고 허니문 일정을 짰습니다. 돌아와서는 말순에게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엄마, 한복 사진 봐. 이걸로 했어. 말순이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다. 유진이 잘 어울리겠네. 선영은 그 옆을 지나가며 사진을 흘끗 보았습니다.
민재는 선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청첩장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봉투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물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도와줄까? 민재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은 하실 일 많잖아요. 선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봐. 정우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선영은 옷장 앞에 서서 옷을 꺼냈습니다.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정우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선영은 옷을 갈아입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거의 매일 집에 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하객 인원, 식순, 피로연 자리 배치,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선영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민재 옆에 붙어 이것저것 챙기기만 했습니다. 선영은 부엌과 방을 오가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저녁, 선영은 백반집에서 돌아와 샤워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말순과 민재가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으로 향하자 말순이 선영을 불렀습니다. 서연애미야, 이리 와봐. 선영은 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말순이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너 결혼식 날 뭐 입고 갈 거냐? 입고 갈 옷은 있냐? 선영이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에 동생 결혼 때 입었던 한복 입으려고요. 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복? 10년 전 한복을 촌스러워서 어떻게 입니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유살은 왜 이렇게 쪘어? 피부도 거칠고. 사진 찍기 좀 그렇지 않니? 민재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장을 입을까요? 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양장을 입으면 달라지니 더 뚱뚱해 보이지. 그리고 음식 냄새 배서.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말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 오면 우리가 좀 초라해 배잖니. 사돈복이 창피하다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냐?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순이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민재가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말순이 다시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점심 장사 때문에 바쁠 거 아니야. 그냥 가게에서 일이나 해.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 팔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긴. 결혼식에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거지. 차라리 장사나 해서 돈이라도 벌어.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민재 결혼식은 깔끔하게 치러야 해. 누가 봐도 품위 있게 말이야. 첫째는 네가 배불러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재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괜히 말 나오면 피곤해요. 선영은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정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선영이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에 오지 말래. 정우가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뭐? 선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촌스럽고 음식 냄새 난다고. 결혼식 분위기 망친다고. 정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돌려 정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괜히 더 커질까봐 그냥 넘어가자. 선영은 정우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 결혼식 때 뭐 입을 거예요? 선영이 국을 떠서 서연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안 가.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선영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가게 일이 있어서. 서연이 선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그래서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지 말래요? 삼촌도? 선영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서연이 선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했는데요? 집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영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서연은 선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선영은 방 안에서 신혼집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우와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 주소, 계약 금액, 명의자.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선영은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말순이 민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해. 알겠지?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선영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형수를 한번 찾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민재를 돌보고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자신과 정우에게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약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선영은 새벽같이 일어나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선영이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선영이 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여기 있을게. 서연이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저도 안 갈래요.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선영이 휴대전화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가야 해. 삼촌 결혼식인데. 서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이런 결혼식 가기 싫어요. 선영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가.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지 몰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국을 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여기 백반 나왔습니다. 손님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쯤 결혼식이 한창일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무렵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구두가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와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말순이 그 옆에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예쁘게 나오셨어요. 선영은 그 옆을 지나쳐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애미야, 장사는 잘 됐어? 선영이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말순이 다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선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넥타이를 풀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결혼식 잘 끝났어? 정우가 넥타이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람 많이 왔더라. 선영은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정우가 선영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 선영이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백반집에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돌봐준 동생이, 신혼집까지 마련해준 동생이 형수를 결혼식에서 배제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신혼집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의자는 박정우와 김선영이었습니다. 계약 기간도 명확했습니다. 선영은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신혼집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보세요? 선영이 계약서를 서연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삼촌 신혼집 계약서야. 서연이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요? 선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계약서를 다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거야. 삼촌한테 잠깐 빌려준 거지. 서연이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수하실 거예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연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선영이 계약서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이건 우리 권리니까. 선영은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회수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영이 손을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시로 빌려준 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쓸 일이 생겼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명의가 두 분 앞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하나씩 선명해졌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선영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잠깐 나올 수 있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요? 무슨 일인데요? 선영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유진이랑 같이 나와.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민재와 유진이 집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선영과 정호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빼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혼집 얘기야. 유진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혼집이요? 선영이 서류를 민재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너희한테 준 게 아니야. 잠깐 쓰라고 빌려준 거였어.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명의가 우리 앞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쓰려고. 유진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영이 유진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민재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선영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애초에 증여한 적 없어. 유진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씀드려. 민재와 유진은 서류를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우가 선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선영이 커피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날 저녁 말순이 선영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애미야, 이리 와봐. 선영은 앞치마를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신혼집 빼라고 했다며?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동생 결혼시켜놓고 신혼집을 빼서?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희 거니까 되찾는 거예요. 말순이 손가락으로 선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이지 뭐야. 내가 너 키워준 게 이거냐? 선영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절 키워주신 게 아니라 제가 민재를 키웠어요. 말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민재 밥 차린 것도 저, 학교 보낸 것도 저, 대학 보낸 것도 저예요. 신혼집까지 마련해줬는데 결혼식에는 오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순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지금.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말순이 정우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지 마. 내 마누라 좀 제대로 교육시켜. 정우가 선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결정한 일입니다.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정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영이 정우 뒤에서 말했습니다.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저희 명의니까요. 말순이 부엌문을 박차고 나가며 외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며칠 뒤 선영은 민재에게 정식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한 달은 너무 짧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선영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 짐도 많지 않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선영이 수도꼭지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민재가 한참 말이 없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유진이 선영에게 찾아왔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영이 현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용서할 일이 아니야. 원래 우리 집이니까. 유진이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결혼식 때 형님 못 오시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결정했어.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날 선영과 정호는 신혼집 앞에 섰습니다. 민재와 유진이 짐을 싸서 현관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지막 가방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다 뺐습니다. 선영이 집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밖으로 나와 민재에게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열쇠 줘. 민재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선영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은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잠갔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우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됐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일주일 뒤 선영은 새집 열쇠를 손에 쥐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들어와 봐. 서연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선영이 창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정우가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짐 어디에 놓을까? 선영이 안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놓으면 돼.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식구는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연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삼촌은 어디서 살아요? 선영이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갔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네요. 정우가 치킨을 집어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 민재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새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선영이 고개를 돌려 정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며칠 뒤 선영은 백반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거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선영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서연이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엄마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해 먹을까? 서연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선영은 재료를 꺼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식탁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제 학원비 이제 낼 수 있죠? 선영이 국자를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 거 먼저야.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한편 시댁에서는 민재와 유진이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설거지 좀 해라. 민재가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요? 말순이 싱크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유진이도 피곤해 보이던데. 민재는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순이 부엌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 해. 그릇이 몇 개나 남았다고. 민재가 깨진 그릇을 주부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며칠 뒤 아침 말순이 유진을 깨웠습니다. 유진아, 일어나. 빨래 좀 돌려야겠다. 유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유진은 세탁기 앞에 서서 빨랫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비켜봐. 내가 할게. 유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밥 먹어. 차려놨다. 민재와 유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국을 떠서 두 사람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몰랐지.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말순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와 유진은 자기 일만 챙길 뿐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말순이 접시를 닦다가 손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네가 하면 안 되니? 유진이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저 잘 못해서요. 어머님이 하시면 더 깨끗하게 되잖아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말순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선영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학원 설명회 가도 돼요? 선영이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정우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선영은 식탁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말순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 6시 말순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민재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침 다 됐어요? 말순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식탁에 앉아 있어. 민재는 거실로 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도 방에서 나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이 밥그릇을 들고 나와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민재와 유진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순은 싱크대에 기대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유진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너는 출근 준비나 해.
유진은 그릇을 식탁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민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점심 뭐 먹고 싶어? 민재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요. 말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점심상을 차려놓고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밥 먹어. 민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말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빨래 더미를 쌓아놓고 하나하나 개었습니다. 유진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유진이 빨래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빨래도 있어요? 말순이 유진의 옷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유진이 옷을 받아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흰색 블라우스를 펼쳐보더니 말순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왜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말순이 빨래를 개다 말고 유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빨래니까 당연히 세탁기에 돌렸지. 유진이 블라우스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손세탁해야 하는 거예요.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말순이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유진이 블라우스를 들고 말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비싼 건데 어떻게 해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빨지 그랬어. 유진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믿고 맡긴 건데 이제 이거 못 입잖아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블라우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말순은 그 자리에 선 채 빨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민재와 유진이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말순이 저녁상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민재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앉으세요. 말순이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제가 할게요. 말순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쉬어. 유진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유진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친구들 초대해도 될까요? 말순이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친구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3명 정도요.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려고?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말순은 빨래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평소보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6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진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가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의 친구들이 돌아간 뒤 말순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과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이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재는 말순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년 동안 선영이 해온 일들이 하나하나 선명해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자게 해줘. 민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민재와 유진은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영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진이 블라우스 때문에 화낼 때 느꼈던 그 기분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태도. 말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25년간 며느리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7살 시동생을 키우고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아닌 권리로 대응했습니다. 신혼집을 회수하고 자신의 가족과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시어머니 최말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25년간 며느리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침묵으로 유지되던 관계는 결국 다른 형태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뒷전으로 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말수는 자신이 만든 구조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